네, 그럼 지금부터 제16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친문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리고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언론에도 공개했고, 또 우리 참고인들 조사 등을 통해서도 검찰 등에도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박형철 등 전 비서관 를 비롯해서 모두 13명을 선거 개입 혐의로 일괄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13명입니다. 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기소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수사 중입니다. 이미 수많은 전현직 청와대 수석,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하명 수사를 통한 부정선거,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수사단,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버린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습니까? 이 정권 첫 비서실장이 소환됩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보여집니다. 또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주변 참모진의 궁색한 대리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을 근거로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속고 대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왕좌왕 책임 떠넘기기,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또 드러났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이 질병 대응과 관련해서 내놨던 날선 정권 비판,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 대통령 무한 책임이다. 매섭게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고 나니까 우왕좌왕, 책임 떠넘기기 등 무능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 잡기 전과 정권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겁니까? 이미 미국, 일본 정부는 전 세계편으로 자국민을 입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한 교민들의 당초 이송 계획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중국 측 비행 허가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절박한 이 시점에 우한 교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200만 개 지원해 주고 전 세계 한 대 긴급히 못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200만 개를 지원해주고 전 세계 한 대도 긴급히 못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교민 격리 수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도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천안 지역을 골랐다가 반발에 직면하니까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진천을 꼽더니 또다시 거센 시위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지역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철저한 방역체계 방안을 현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했어야 합니다.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필요한 방안들을 같이 찾아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초래한 당연하고도 한심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아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재난과 국민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질병본부인지 복지부인지 컨트롤타워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난데없이 의료기관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일선 의료인들은 우한 폐렴을 조속히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 환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생업을 잠시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의료인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문책을 이야기할 그런 때입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때 대통령이 군기부터 잡다니 정말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틀렸습니다. 국민 환심이나 사기 위한 보여주기 행보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일부터 하나씩 하십시오. 준비도 안 된 일을 서둘러 실패해서 국민 불안을 더 자극하지 말고 조금 더 침착하게 일처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십시오. 또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아픈 이야기도 꼼꼼히 들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은 당내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한 폐렴의 조기 종식에 진력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공포감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전염 속도가 사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방역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 초기에 보건당국의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내놓는 대책들도 정부 부처 간 혼선을 일으키고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보건복지부한테 컨트롤타워를 맡겼습니다. 우한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339에 연락하라고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콜센터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알바생들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엇박자를 냈습니다. 우리 교민 송환을 두고도 박능호 복지부 장관은 증상이 있어도 태운다 라고 하더니 불과 9시간 만에 무증상자만 데려오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교민 수용시설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자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바뀐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또 일어나자 이번에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무능 정권입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입국 금지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들 불안과 공포는 아랑곳 없이 중국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무능한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인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결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뭉갰습니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목적답게 정권의 충견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현 수사팀이 교체된 뒤에 친문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겠다는 속셈입니다. 울산 선거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당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한테 공약을 만들어주고 예타 면제 특혜를 주고 당내 경쟁자는 후보 매수를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청와대에서 촉발된 총체적인 선거 부정이었음을 검찰이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재 정권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진실은 절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온갖 수사 방해에도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뜻있는 검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대학살로 수사팀 해체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해서 감찰권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이번에는 전국검찰청에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정권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권 범죄 은폐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무법 행태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조차도 위법한 짓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차관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정의도 대검 감찰 이과장입니다. 이 정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외부위원을 활용하라고 하는 지시는 불법 수사 개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감찰을 검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황운하 전 청장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조작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잘 나타낸 사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폐렴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과연 국민의 대표 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한폐렴이 지금 전 세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금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사망자 170명, 확진자 7,736명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접전 지역입니다. 중국인에 대한 비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에서도 비자 발급 중단과 무역까지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그리고 마카오도 우한인들을 돌려보낸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중국인에 대해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이 부드러운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아주 무능한 정권이지요. 처음에 확진자 판정 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말씀이 바뀝니다. 과할 정도로 강력한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대통령의 말이 하루하루 다르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5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목소리, 즉 강력한 선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재인 이 무능한 정부가 이 응답하는가 하면은 어제 경찰청에서 배포한 우한폐렴 대응 매뉴얼에 보면은 우한폐렴 의심 환자와 유증상자 등 관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 중국인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이 거리를 활보하고 백화점을 가고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국민들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거는 제가 이게 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인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은 더 이상 청와대 꼭두가시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시는 게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쿨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은 국내에 체류하는 70만 명의 중국인 가운데에서 약 10만 명이 춘제 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후에 이 귀국한다고 합니다.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역시도 중국에서 설을 지내고 나서 우리나라에 줄줄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17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무능한 현 정권이 어떤 대응이 있는지 한번 답을 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무총리라는 분이 우한 지역에 3,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문가의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중국의 우한시에서 폐쇄되기 직전에 6,430명이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3,430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전수조사하면 뭐합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면은 이 우한시에 있는 우한시에서 온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송환 조치해야 된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무능합니다. 참으로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촉구합니다. 이 중국 우한 폐렴이 진정될 때까지 중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즉각 금지시키십시오. 두 번째, 작년 12월 31일 우한 폐렴이 공식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을 즉각 강제 송환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친구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청와대 측근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아마 검찰도 이런 의문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막는데,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고 추미애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새로운 범죄를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검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도 보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역사는 늘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입 여부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괴망측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늘 특검을 하지 말자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특검을 하자고 하니 얼마나 이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원하는 나라를 진짜 성공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의문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자고 제가 늘 부르짖었던 겁니다.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 확실하게 견제해서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알도록 국민 여러분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중구 남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사전에는 이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짓거리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신종 코로나 사태를 유한 폐렴을 사태를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극명하게 표현한 말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TF팀이 요 며칠 대책회의를 열고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이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능력의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우한에서 국내로 방문한 3,023명을 전수조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외국인 50명의 행적을 조사하는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직원 수십 명이 동원됐지만 사흘이나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023명을 다 찾으라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담당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모두 제쳐놓고 모두 행적조사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이면 춘절의 연휴가 끝나기 때문에 중국인 모두가 돌아갈 텐데도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귀국시킬 우한 거주 교민들을 격리 수용할 시설을 두고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외교부 이 차관은 아직 미정이라고 계획을 바꾸더니 이제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우리 야당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중고 개학 연기를 시사하자 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 단체장은 각자 제멋대로의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택시의 경우 4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 수는 96명이라고 발표하더니만 질병관리본부는 172명이라고 발표하는 총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339에 전화라는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산 콜센터 120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가용 운영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참 국민들 혼란스럽습니다. 팔꿈치 악수를 권장하는,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저를 맞이하는 행정부처의 공무원이 팔꿈치를 내밀게 왜 내미나 했습니다. 팔꿈치 악수를 권장하는 코미디 개그와 같은 연출을 하는 듯한 상황을 벌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정권을 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교육부, 지자체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전면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국민의 안정권을 향할 수 있는 그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입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이 우한 폐렴 비상 가운데 이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서 국민 세금으로 대대적인 정권 홍보물을 뿌려댔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었던 체제 선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마는 한눈에 보는 문재인 정부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의 열차, 마을 해관, 우체국 같은 시설에 뿌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 설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뿌렸습니다. 무려 14만 권을 국민 세금으로 찍어서 뿌렸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발상입니다. 책자 내용도 사실이 못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2%였던 성장이 금년에는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전망을 2.8% 했다가 2%대로 낮아지고 있고 그것도 확정이 되면 얼마로 될지도 모르는 숫자입니다. 일자리, 양, 질 모두 이전 정부보다가 못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금년이 작년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 하고 대답한 분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은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대비해야 된다 라고 대답한 가운데 우한 폐렴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스 때 사스로 0.5%의 경제성장 감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는 0.1%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때 메르스 특성상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름이 닿으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경기도 완전히 얼어붙었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구의 시장에 가봤습니다. 추석도 어려웠던데 추석보다가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많이 오지도 않고 지방의 행사도 전부 취소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커피집 사장님은 손님이 오후 돼서 몇 분 오시는데 4분 오시면은 3분, 3인분 시키고 그러고 리필해서 일 보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보도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는 개인도 경제 문제보다도 안보,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는,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걱정에서 호주가 있는 딸집 가보고 살자리 국립하고 삶의 틀을 옮기려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는 마치 여당 총선 지원 강습소 같은 위원회 같이 마구 채용하고 그 다음에 명함에 새겨넣고 해서 70명이 무려 70명이 총선에 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정치 홍보 책자 대신에 우한 폐렴에 됐을 때 딱 의심이 나면 어디를 찾아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자가 14만 부 뿌려져서 전국 열차에 뿌려져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참에 4.15 총선 일자 연기 가능 운운하는 바는 바로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추적하고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합니다. 한 번도 총선 일자가 변경된 일은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국민에게 있는 대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대처하는 게 뒤에 일어날 큰 우환을 작은 우환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점 분명히 대통령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에 우리 교민들께서 오늘과 내일 입국합니다. 그간 타국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라는 최우선의 입장에서 교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송 시점까지 늦추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는 14일의 격리 기간을 감수하면서도 오시는 교민분들께 지내는 기간 동안 안전과 편안함이 최우선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민 반발로 임시생활시설 지역을 바꾸는 혼돈을 야기하면서 입국을 앞둔 교민분들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안전 최우선으로 정부는 확실한 방역 체계를 갖고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천안이면 덜 안전하고 아산 진천이면 더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킨 건 문재인 정부의 확신 없는 우왕좌왕임을 지적합니다. 어제 서울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조국 전 수석의 언행 불일치를 돌이켜볼 때 이번 서울대의 직위 해제 조치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의 반응이 점입가경입니다.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상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심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직무 정지의 행정 조치입니다. 인사 규정에도 기소되면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 반발하는 글을 보면 반성이나 참회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들은 조국 교수의 파면도 요구하는 2만여 명의 서명을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조국 수석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선물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바로 신청한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처사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수업을 하겠다며 강의 개설을 신청한 만행으로도 이미 청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의 서울대 직위 해제가 결정된 마당에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없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정원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취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의 반발에 굴복해서 27일 만에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대표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이 되면 그 공공기관의 노조가 공공기관장의 그 예봉을 꺾기 위해서 상당 기간 시위를 하고 출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유행병처럼 번져왔었습니다. 이번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경우에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면서 노조가 반발을 해서 27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다가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한 것입니다. 윤 행장은 취임사에서 변화를 거부한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혁신을 강조했는데 정작 본인은 노조 합의의 대가로 즉 노조에 굴복하고 겨우 출근을 허락받은 분이 이런 취임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윤 행장의 출근 투쟁 해지 조건으로 합의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보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노조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를 도입하겠다. 휴직 및 휴가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밥그릇을 보장하고 노조의 경영 간섭을 보장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노조는 낙하산 행장 반대라는 투쟁 명분을 삼았지만 사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휴가를 늘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기업은행 인사권도 없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낙하산 은행장 인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편향 합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7년 전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향해서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던 민주당이 이제 총선 표심만 얻을 수 있다면 청와대 낙하산 뒷수습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가 라는 사법적 판단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본연의 그 정치권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이번 합의로 노조의 경영간섭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단순한 자리 보존 요구를 넘어서 금융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퇴행적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가 경영권을 간섭하는 시대를 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기업은행이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윤 행장은 핀테크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앞으로 노조 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국민적인 걱정을 윤 행장이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